네,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방송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등 통증이 있다면 이걸 의심해봐야 됩니다.입니다. 네. 자, 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알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네, 바로 등 통증이고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아주 주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등 통증이 등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도 보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냥 등이 아프다라는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에 이제 옆구리가 좀 포함이 돼요. 옆구리도 등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날개 쭉지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등 통증은 매우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낸 자료를 보아도 지금 10명 중 1명은 등 통증 환자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진료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많았었는데 갈수록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서 이 등통증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언제 느끼냐, 그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느낌의 통증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느끼는 통증도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묵직하고 그냥 아프다고도 하고, 찌릿하면서 전기 오는 것 같다고도 하고, 막 등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설명하거든요. 다양한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등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등이 넓잖아요. 그 늘 넓은 등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등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뒷목이 있죠. 뒷목까지는 우리가 등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목으로 봐야 되겠죠. 뒷목 통증이 될 거고요. 엉치뼈까지 요 사이가 모두 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등에는 우리가 뼈의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척추뼈인 흉추, 등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 갈비뼈가 있을 거고요. 그걸 덮고 있는 또 수많은 근육이 있고, 또 척추보다 더 안쪽에 있는 내부의 장기들, 간, 콩팥, 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장기, 내부 장기까지도 등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염자예요, 염자. 예,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담에 걸린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묵직하게 아프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표현도 쓰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쉬면 저절로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디스크 손상이나 잠재적인 척추 질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날개뼈 중심이나 이런 데 통증은 회전근개 질환이나 견관절 질환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담이 잘 걸리고 염자가 자주 있게 되면은 뭔가 내부에 내재된 문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상성 질환입니다. 등 통증은 외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 분명한 외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있고, 낙상도 있고, 스포츠 손상도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외상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외상성 질환으로도 응급실을 자주 내원하게 되고, 등 통증이 가장 빈번한 통증 부위 중에 하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압박골절입니다. 굉장히 이제 흔한 비외상성 골절인데요. 나이가 많은 노인, 우리가 65세 이상이나 여성, 골다공증에서 빈번하게 생기게 됩니다. 비외상성 골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외상성 골절이나 외상성으로 생기는 질환들은 뭔가 떨어졌다든지 다친 그게 확실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혔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근데 이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이기 때문에 외상의 과거력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주 뭐 심한 골다공증은 재채기만 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빈도가 높아집니다. 60대보다는 당연히 70대가, 70대보다는 당연히 80대가 빈도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차이가 커서 대부분은 여성 환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악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대부분 엑스레이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은 디스크 질환입니다. 등 통증도 디스크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경추 디스크인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4번, 5번이나 5번, 6번은 뒷목 통증이나 어깨 팔저림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흉추 1번과 경추 7번과 같이 아래 부위의 목 디스크는 날개뼈나 아니면 등의 윗부분으로 통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올 때 목이 아프다라고 오시기보다는 등이 아프다, 날개 쭉지가 아프다, 이런 형태로 많이 오시게 되고요. 흉추 디스크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가운데 등 통증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요추 디스크의 허리 디스크는 아래쪽에 4, 5번 디스크는 허리 통증으로 오겠지만 1, 2번 디스크나 2, 3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등 통증으로 올 수가 있고 등과 옆구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비교적 드물지만 우리가 MRI를 1년 동안 병원에서 찍어보면 의사들이 그래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맥 질환입니다. 많은 숫자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종종 관찰이 되어져요.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고 그쪽으로 수많은 혈류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 혈관 안에 있는 가장 안쪽 내막에 혈관벽이 미세하게 균열이 가면서 찢어지게 되고 그쪽으로 찢어져서 올라와서 내막이 벗겨지면 대동맥 박리, 그 안으로 해서 혈류가 새어 들어가게 돼서 혈전이 생기거나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변형이 오면 대동맥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대동맥 질환이 등 통증을 똑같이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요. 그래서 날카롭고 아주 후벼 파듯이 옵니다. 그리고 견갑골이나 날개뼈부터 시작해서 허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은 그런 질환이 있었을 때는 빨리 감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다행히도 대동맥 질환은 척추 질환에 비해서는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다빈도의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양상의 통증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거는 진찰을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 질환입니다. 췌장지라는 게 이제 소화기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췌장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등을 분비하는 우리의 내분비계 질환이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존재하게 되면은 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통증은 앞에 말했다시피 뭐 움직이거나 할 때 생기는 통증이 아니고요. 날카롭게 급작스럽게 찢거나 하는 등의 통증보다는 콕콕 찌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에요. 담도성 질환이나 만성 췌장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은 다른 형태의 등 통증으로 나타나서 척추 클리닉을 와서 오셨다가 척추에 대한 검사를 해보았더니 특별한 것은 없어서 췌장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로결석입니다. 등과 옆구리 통증의 또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은 이제 내과적으로나 비뇨기과적으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비뇨기과에서 체충격파나 때에 따라서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등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등 통증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아셔야 될 내용들은 첫 번째, 등 통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죠. 뭐 염좌부터 시작한 단순한 질환부터 디스크 질환, 그리고 협착이나 압박골절, 척추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부 장기에 있는 아까 말했던 비교적 드물지만 대동맥 질환이나 혹은 췌장 질환, 결석까지 상당히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척추 질환이잖아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주제가 디스크 질환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등 통증, 옆구리 통증, 사타구니 통증과 같이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질환은 다양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